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오늘 오후에 다시 불러서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를 받던 조주빈은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주빈 그동안 변호사가 사임을 해서 홀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이제 뭐 다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에 나서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워낙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고 또 혐의 사실 자체가 12개나 되는 데다가 각각의 혐의 사실마다 사실 수사 건이 수백 건이 되지 네. 않습니까? 피해자마도 70명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관계에서 본인에게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보겠다. 그리고 자기가 법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또 변호인의 상담을 거쳐서 이런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다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2번 정도 그동안 뭐 검찰 수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장 배경이라든가 범죄를 하게 된 동기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이 돼 있다면 지금부터는 개별적인 혐의 하나를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을 느꼈겠죠. 네,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는 크게 12가지입니다. 네. 뭐 계속해서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는 혐의가 뭔가요? 아무래도 가장 무거운 범죄는 이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부분하고 네. 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부분이 직접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7가지가 있으면서 성폭력 혐의 자체를 조주빈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도 없고 그동안 굉장히 가볍게 처벌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폭력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훨씬 무겁게 처벌도 가능하고 또 검찰 수사에서는 이제 특이한 부분은 과연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조주빈 내지는 주변에 있는 아주 좀 굉장히 많이 개입한 직접적인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예 같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은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혐의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 이 부분까지도 폭넓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조주빈이 현재까지 받고 있는 혐의만으로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굳이 성폭력 네. 부분을 강조를 드린 이유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무기징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높게 나온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렇죠. 길어야 7년에서 8년 정도, 심지어는 뭐 2년 3개월, 2년 6개월 정도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검찰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있었을 경우의 법정형도 네. 법정형도 5년에서 무기징역으로 갔지만 실제 이 부분은 양형 기준도 훨씬 더 엄격하고요. 또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에 비춰봤을 때도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뭐 그거는 이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나온 어떤 사례에 비춰봤을 때도 처벌 자체의 수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을 새롭게 바꾸지 않더라도 현행 법 체제 아래에서도 무기징역은 안 되더라도 그 뭐 이하의 아주 엄한 처벌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네. 법에 좀 구멍이 뚫린 부분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자체의 처벌 자체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법정형은 높게 되는데 제대로 양형 기준조차 마련이 안 돼 있고 실제 적용된 사례에서 보면 낮게 처벌이 되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N번방으로 통칭되는 그런 어떤 텔레그램 방들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사실 단순한 음란물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가학적인 어떤 행동에 의한 성착취 영상이라고 그래서 언론에서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지만 법에는 이 성착취 영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있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느냐 정도만을 따지는데 이게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럼 만들어지기 전에는 조주빈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가 가장 무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성폭력을 직접적으로 가했다라는 부분까지 가면 훨씬 더 무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그쪽의 수사 역량을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돈을 내고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에 가입한 회원들 있잖아요. 이들 종범 그리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료 회원이라고 돈을 내고 했던 네. 사람들이 좀 단계가 좀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범이라고 하는 거는 조주빈이 이런 종류의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와줬다라는 의미의 방조 범이 되는 것이고 좀 단계가 낮은 곳에서는 뭐 유료 회원으로서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 조주빈이라고 하면 이런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추겼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단계에 그치는 네.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 올라가면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루어지는 학대행 같은데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럼 각각 개별의 범죄에 있어서만큼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역할을 나눠서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실제 큰 의미에서 공동정범, 이거는 일반적인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본인이 직접 범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범죄에 있어서 어쩌면 조직과 똑같은 아예 책임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을 고른다면 이게 범죄단체 조직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경찰은 그동안에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과 단순 시청한 사람과 약간의 뭐 처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다가 어제든지 확실하게 일단은 시청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텔레그램의 특성 때문이겠죠. 보게 되면 이게 저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동 청소년 선보호에 관한 법률에 약간 흠결 내지는 조금 가끔 이게 좀 남용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동 청소년을 소지를 하고 있어야 처벌할 수가 있고 단순하게 보기만 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텔레그램의 특성상 이거를 보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된 다음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본인이 그 어떤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거는 보기만 해도 소지를 하는 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단순하게 보기만 했을 때 처벌할 수 없었던 그 문제점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처벌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심리 상담이라든가 또 이 경우에 따라서 미성년자이고 또 이래서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범죄도 그렇지만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파악도 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